근로기준법의 의미, 인사의 입장에서는 사전적 의미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의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제 임금, 연봉에 대해서 입장입니다. 이제 회사와 여러분들, 근로자. 일단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지불의 대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비 일부를 형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게 회사 입장이고요. 근로자, 생계비 주된 원천으로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양면성은 뭐냐면, 그 회사는 안 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적정 임금에 대해서 일단 둘러싸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왜 안 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계시는 사장님 분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줄 수 없는 재원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에 대한 양면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짧게 요거 이직 준비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날 퇴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거 꿀팁이에요. 기대되시죠? 이거 며칠인지. 다가오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나시고 연월차 수당을 받으신다든지 하실 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지급이 되시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받으시는 급여는 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평균임금, 선정사유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에 근 건데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뭐 10일인데도 있고 15일인데도 25일인데도 있으시겠지만 월 말에 그만두시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데 짤팁, 퇴사기 전날은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4월 30일 아주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3개월 동안이잖아요. 4월 30일이면 2월 28일과 3월 31일과 4월 31일 89일로 계산이 돼요. 다행이에요. 뭐 하나 건졌어요. 일단 4월 30일에 여러분들이 그만두시면 내가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150 정도 더 받습니다.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자, 이제 임금에 대한 용어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거 그냥 월급, 봉급, 뭐 연봉 이런 것들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되게 많은 이 근로기준법 상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액급여라고 해서 여러분들 월급 안에 뭐 직책수당이다, 뭐 그다음 근속수당이다, 가족수당이다라고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초과급여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장을 했어요,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했을 때 초과되는 급여입니다. 특별급여는 이 이외를 제외한 상여금이라든지 학비 보조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액 급여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모든 계산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는 이 두 개가 합쳐져요. 나는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막으려고 왔지만 막으려고만 온 건 아니에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임금에 대한 종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신 연봉제를 쓰실 텐데, 첫 번째가 호봉제입니다. 호봉제는 말 그대로 연이 가면 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 호봉제 쓰시는 분? 근데 노조가 없어요? 있어요. 그쵸? 네.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호봉제는 노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약성이든 강성이든 꼭 노사가 합의를 진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연봉제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연봉제인데, 대리 진급하면 얼마 더, 과장 진급하면 얼마 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연봉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풀네임은 연봉 서열제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라는 달리 직급과 무게를 여러분들한테 어깨나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거 올린 것만큼 여러분들의 급여도 올리는 게 연공제입니다. 끝으로 이제 연봉제. 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예요. 1년에 한 번씩 나는 연봉계약서를 쓴다. 네. 요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구비하실 때는 입사 서류가 연봉계약서라는 걸 쓰시고 근로계약서라는 걸 쓰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뒤에 날짜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 1월 25일 날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019년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면 저는 2012월 31일 날 이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뒤가 없어. 그럼 이제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연봉제입니다. 내 성과에 따른 연봉, 내 몸값을 얼마큼 뛰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인사팀에 왔었을 때 좀 놀랐었던 게 바로 이 임금 정책이에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급 근속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여 수준이 일정한 상태로 올라가는 직선형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연차만 오래 먹는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월급 루팡들, 부장님들, 여기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런 분들은 돈은 엄청 많이 받지만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이 나가야지 또 다른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시고 하시면서 나도 일을 시키고 나도 또 월급 루팡이 되고 이런 선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사에서는 이 직선형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체증형.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올라갑니다. 상위 직급자 위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임금 정책이 이 체증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 다니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거부감이 가장 없는, 보통 일단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옛날같이 이제 막 제조 쪽이 많이 유명한 게 아니고 점점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트렌드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자, 체감형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점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줄어들어요. 직급의 상승, 처음에 일단 돈을 많이 준다. 여러분들 아마 조금 지역이 멀리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취준생리 시정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 야, 거제도 갔는데 막 6천만 원 준대 막 이런 동네가 있어요. 저도 솔깃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엄마의 밥이 그리워서. 일반적인 예전에 이제 제조업이랑 생산 쪽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일에 대한 롤이 바뀌질 않아요. 능숙능란하게 일은 잘할 수는 있겠지만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오르지 못한다. 이분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뭐냐면 학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직군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다거나 전문학사 정도를 따지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이 회사에 15년을 다녔는데 내가 왜 대졸한 5년차보다도 못 벌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품질 관리 쪽에 계시고 이분들은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S자형. S자형은 일정 직급까지는 급여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감소합니다. 가장 일을 잘하고 현재 트렌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중간 직급자를 중시를 합니다. 이 업계는 IT 쪽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돈을 많이 주지도 않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막 빵빵 튑니다. 야, 걔 얼마에 갔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 왜 떨어질까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관리로 바뀝니다. 시스템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게 요즘 핫한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 스톡 옵션 아니면 최저임금보다도 못 팔지 못해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꼭 들어주세요. 열정페이냐 대박이냐, 이 큰 꿈을 이루면서 스타트업에 많이 젊은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너의 길을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년 동안 12만원을 받았다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래프들 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맞나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래 다니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오래 다니시고 장기적으로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 일반 셀러리맨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4천만원, 5천만원 번다? 5년 뒤에 이직을, 야, 너 이직 성공했구나. 1억 번 다음에 1억 3년 쫙 집으로 이거랑 5천씩 차라리 10년, 15년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면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스타트업 있는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 죄송해요. 대박 날 수 있어요. 자, 앞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그 강사님들 말씀하시던데 연봉 협상 이거 단어
회사에서 만든 거다. 회사에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아요. 학자들이 만들지. 현실은 이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연봉을 통보를 하죠. 통보를 받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쓰잘데기 없는 내 연필과 공책을 가져가려다가 이면지를 하다가 다시 공책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가져가시지만 결국 그 연습장에는 꽃잎 바를 점 난 할 수 있어 쓰고 나오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는 이제 헤드헌터에 계신 분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패 뒤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회사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 행동, 태도, 언행, 제가 칼퇴했네? 연차를 썼네? 네. 이 기타 등등등등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방패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평가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제 이 평가, 연봉을 올리려면 이 방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해야 돼요. 자, 연봉 협상, 회사 대 근로자. 어떤 게 있느냐? 이제부터 제가 6하 원칙에 나와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률 인상이냐 정액 인상이냐. 정률과 정액은 다릅니다. 요번에 대리 승진하면 500, 아니면 기존 급여의 5%에서 10%. 각각의 이제 정률 인상과 정액 인상이 있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우냐면, 기본적으로 임금의 인상의 폭이 커지면서 근로자, 조합 있으신 조합은 정률 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왜 정액을 얘기하느냐? 고소득자가 5%를 올려도 500만 원인데 낮은 임금에 있는 사람을 5%를 올리면 낮습니다. 근데 정액, 차라리 5월 다 300이라고 하면 낮은 급여에 있는 사람은 유리 10%, 15%, 그만큼 만족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높은 금액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회사 차원에서는 이 정액제를 주는 걸 더 좋아해요. 호봉에 대한 승급분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호봉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호봉이 승급을 했고 인상률이 5%라고 했으니까 호봉도 승급했고 인상률도 같이 두 개 다 올려달라 라는 내용들로 많이 다투시기도 하시고, 이제 소급 인상과 비소급 인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1월 1일부터 급여를 올라가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전년도 평가가 다 끝날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3월달에 평정이라고 하는 연평가를 진행하고 4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인사팀에서 막 끕니다. 막 질질. 그래서 평가가 다 완료가 안 돼가지고 5월부터 반영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냐, 4월달에 해야지. 아니다, 우리는 그 소급해줄 생각이 없다, 소급할 의무가 없다.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들 연봉 협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재직을 하시면서 1년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시고 올리는 경우와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연봉 협상을 하실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회사의 임원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봉 협상 때 필요한 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희망찬 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직, 회사의 겉모습을 믿지 말아라, 정보를 많이 캐치해라, 협상에 주가 되라, 끌려다니지 마라, 시장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시장의 내 연차의 시장가를, 그리고 목표 연봉을 설정해라, 회사 상황을 파악해라,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얻어내라, 자신이 있다면 확실한 배팅을 해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좋은 걸. 근데 실제는 엄청난 연봉은 지난번 미팅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 그 정도라면 경력에 준해서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치, 경력에 준하면 우리 경력은 한 70% 정도 인정되실 거예요. 70% 정도 인정되실 거예요. 일단은 5년 4개월 곱하기 0.9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 또 비정규 유직이셨어요? 그 경력사에도 잠깐 3개월 쉬셨어요. 5년 차 하시네. 네, 뭐 그 정도. 70%. 뭐 한마디로 그냥 돈 깎는 거죠. 경력 후려치기. 후려쳐버리고 싶네 진짜. 되게 잘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봉 협상 이직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콜럼버스 마인드를 좀 버려라, 나는 신대륙을 개척하러 나가는 탐험가가 아니에요. 이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회사를 이직을 하시겠다, 그러지 마세요.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다니시고 그 안에서 알아보신 다음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먼저 움직이셔서 협상의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끌려다닐 거예요. 기존에 다니던 그 회사는 그만두지 마시고 다니시되 어느 일정 시간, 그게 언제죠? 좋았어. 하나 건졌어. 4월 30일 인사팀에서 그럴까? 얘가 이걸 알아?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 항상 4월 30일 날 회사를 이직을 하는 거지. 5월 1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2일 그럼 연봉협상 어디서 하느냐? 회사 아니냐? 회사 바뀌냐? 근데 대부분 어디서 하나요? 회사 안에서 합니다. 왜? 홈그라운드잖아. 여러분들 때로는 연봉협상을 진행하시거나 연봉 통보를 받으실 때 분위기 좀 다르시게 아예 조금 앞에 나가 계신 커피숍 같은 데 가셔서 이야기하셔도 어차피 똑같은 통보를 받겠지만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서 하는 거랑 믹스커피 먹으면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 이사님 갈 때는 저희 회사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자 이제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더 듣습니다. 그러면 연봉 협상할 때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찍어도 돼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그 누가 뭐래도 나를 믿어주는 상사,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상사, 나를 인정해주고 나로 있게 해주는 상사,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상사, 그리고 나로 인해 자신이 좋은 상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상사. 이 상사가 내 연봉 협상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이라는 걸 왜 하느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야근도 하시고 쉬는 날 나와서 일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내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 뒤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높으면 너가 낮은 거야. 연봉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높으면 네가 낮은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존감도 많이 키우시고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봉 협상, 연봉 통과를 받으셔야지. 여러분은 연봉 기본적으로 서로 오픈하거나 하시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룰을 갖고 있어요. 연봉 뭐 10% 감봉 뭐 이런 거 다 왜 그럴까요? 안 새어나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스타일을 아시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찍어드렸지만, 아 그래 맞아, 내가 연봉협상 기여할 때 기분 좋게,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 사람도 못 받았거든. 사장님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인사팀에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통보를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나의 상사, 그 상사가 나를 연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좋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일단 연봉협상에 대해서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회사를 알고 그리고 내가 평가받고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업무를 지장을 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인정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부딪힐 때는 부딪혀 주셔야 된다. 연봉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을 하면 회사를 인정하시고 연봉협상에 대한 룰을 알고 있는 당신이면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이 제가 지금 앞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들을 다 조합한 내용이에요. 저는 올해 기분 좋게 연봉협상을 하려고 케이크 사달라고 하려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 기업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하실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고 내 위에 있는 정말 좋은 상사가 계실 수도 있고 정말 쟤는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사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상사가 나타나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너보다 오래 다닌다. 너도 이사인데 나의 꿈은 상무다. 그래서 저희 꿈은 상무입니다. 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시고 인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2019년도 한 해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 협상에 대한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점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이 다음에라는 거에 대한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4월 30일 오늘 여러분들 하나 배웠어요. 4월 30일은 10년차 기준으로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네. 요거는 하나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여러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김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